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건데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면 시간적인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관계적 자유더라고요. 오. 저는 그 관계적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막 떠오르면 지금. 그런 분들 안 봐도 돼요. 저는 제가 요즘에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제 채널에 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국내 쪽에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제가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퇴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한테 이 배당주 투자가 얼마나 정말 효과적이고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11년 동안 배당주 투자를 해서 지금은 행복한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 20여 년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리치노마드라는 배당주와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치노마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직장인이셨는데 네. 몇 년 전에 그러면 퇴사를 하신 거예요? 작년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이제 1년 반 좀 넘었죠. 혹시 뭐 퇴사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도 23년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뭐 회사 일이라는 게 물론 뭐 재밌게 뭔가 치열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그 결과물이 제 거라기보다는 회사 거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 여태까지는 남을 위해, 회사를 위해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조금 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날들이 올 걸 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직장인, 저 포함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꿈이잖아요. 어떤 은퇴 준비를 해놓고 조기 은퇴를 해서 나만의 삶을 사는 거, 이게 꿈인데,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지금 한 8년, 9년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 사표라는 거를 딱 제출을 할 때 여러 가지 갈등 사항들, 고려해야 될 사항들, 뭐 현금 물음이나 뭐 아니면 아내의 허락이나 많이 있잖아요.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일단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을 이제 배제하고 정말 이제 제 삶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느냐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다행스럽게 이제 투자의 방향 자체를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제가 여태까지 버는 만큼의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저의 가장 첫 목표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궤도에 올라서면서 이 정도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하는 수준이 이제 돼서 이 정도 만들어지고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시간을 이제 그런 투자나 이런 쪽에 올인을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와이프랑도 계속 함께 했었고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다행히 믿어줘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직장 다닐 때만큼의 현금 흐름을 얼마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퇴직을 딱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1년 조금 넘으셨지만 직장 생활하고 시간 흐르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시에 일어나서 잠드시기 전까지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제 채널에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헤드헌터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직접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 창업을 한 건 아니고 헤드헌터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건 약간 이제 프리랜서식의 일이어서 제가 뭐 출근을 하거나 뭐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컨트롤 할 수 있고 시간 조절도 제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무 형태 자체가. 근데 이제 그냥 집에 있으면은 조금 너무 늘어지기도 하고 애들 보기도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집에서 놀지? 약간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평일날에는 거의 아침에 한 7시쯤에 일어나고요. 뭐 주말도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경제신문 보고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9시까지 출근을 해서 한 4시 정도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9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물론 헤드헌터 일도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 관련된 것도 좀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뭐 공부할 것들도 조금 챙겨보기도 하고 뭐 당연히 이제 사람도 찾기도 하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4시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뭐 온라인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공부할 것들 또 요즘에 증권사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청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쪽들의 일들을 하고 또 이제 유튜브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찍고 뭐 블로그도 쓰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뭐 주말 같으면은 거의 오전에는 테니스 치고 이제 오후에는 가족들하고 함께하고 뭐 그런 게 제 지금 삶인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중간중간의 시간들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무슨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이날 내가 그냥 가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좋은 세미나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테크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한 해 좋은 건데 나 가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조금 달라진 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제가 이제 점심 얻어 먹으러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딱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퇴사를 하시고 나서 그 하루를 계속 나만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뭐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영화나 이런 거 좀 유흥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이럴 것 같은데 몇 달 정도 되니까 이게 뭔가 나도 고정적으로 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 헤드헌터 쪽 일을 알아보신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두고 나서도 뭘 할까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그냥 뭐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헤드헌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예전에 자주 잠깐 한 달 정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나 그거 할까 그랬더니 와 해서 그쪽 대표님이랑 얘기가 잘 돼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헤드헌터라는 일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남의 것들을 만들어주고 뭐 했었는데, 헤드헌터라는 일의 이 매력이 뭐냐면 후보자는 좋은 직장으로 연봉을 더 받고 옮겨가서 좋고, 회사는 사람 찾기 어려우니까 헤드헌터한테 돈 주면서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잘 찾아서 좋고, 저는 거기서 수수료를 꽤 괜찮게 받거든요. 네, 그래서 3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약간 좀 나름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면은 나름 의미도 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특히나 제일 매력적이었던 거는 이제 시간이나 뭐 근무하는 형태나 이런 걸 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뭐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특히나 이제 뭐 재택근무로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 일이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 그냥 집에 혼자 있잖아요. 애들 뭐 학교 가고 집에 혼자서 그냥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도 조금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약간 외톨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섬에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무실 나갔다가 사람들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네. 혹시 자녀분이 몇 명 있으신가요? 지금 둘 있고요. 네. 네, 이제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네네.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서
계속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빠 맨날 놀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뭔가 아빠의 자리가 없었잖아요, 집에 평상시에. 네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공간에 들어와서 불편한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은퇴하신 분,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 있으면 그 공간을 같이 쉐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잔소리 같은 거 하게 네, 되고 막 이런 불편한 상황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런 걸 좀 느끼셨나요? 자녀분들? 아무래도 그렇죠. 뭔가 제 눈에 띄는 게 많으면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애들한테 잔소리를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방으로 더 들어가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찌됐든 사회 속에서 뭔가 제 역할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돈을 쫓기보다는 뭔가 제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괜찮은 일이어서 헤드헌터를 하기도 하는 거고, 또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사실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 유튜브 제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는데 수익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광고 수익으로 안 하죠. 뭔가 제가 알았던 것들을 남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퇴직을 하고 행복한 순간도 좀 전에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 그리고 좀 뭔가 후회되는 순간 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건데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면 시간적인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관계적 자유더라고요. 저는 그 관계적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막 떠오르면 지금 그런 분들 안 봐도 돼요. 저는 제가 요즘에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제가 아는 것들 가르쳐주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거죠. 그쵸. 그 방면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고요. 좀 아쉽다?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가끔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좀 뭔가 치열하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했던 이제 그런 성취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좀 살짝 그리울 때가 있기는 있는데 그건 잠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는 일에서도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 경우들도 또 있으니까요. 왜냐면 예를 들어 후보자가 좋은 회사로 잘 가면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왜냐면 연봉 많이 받고 좋은 회사로 갔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일 했나 보다 이런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성취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적으로 헤드헌팅 일을 하시면서 소개해준 케이스가 좀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있으신가요? 꾸준히? 그것도 이제 제가 지금 한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당연히 초보 헤드헌터니까 좀 잘 못했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조금 또 잘 돼서 회사 다닐 때보다 수익이 더 괜찮기도 하고 근데 성수기와 비수기 내지는 잘 될 때 안 될 때가 좀 차이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잠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주식이 좀 안 좋을 때는 헤드헌터가 잘 되고 헤드헌터가 좀 안 될 때는 주식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밸런싱이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서 이제 퇴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지금 소득을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은 저는 이제 그 배당 그러니까 배당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가장 크고요. 그 회사 다닐 때랑 다르게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잖아요. 거래를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좀 부작용이긴 한데 그전에는 그냥 저는 월급 나오면은 그 월급 나온 거에서 일부를 배당주를 사서 모으는 거. 그러니까 매도는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아요. 계속 사 모으는 것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아지고 보이는 게 많아지고 또 공부한다고 듣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사고 파는 좀 부작용이 있긴 한데 배당금, 주식 차익 이런 부분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헌터에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유튜브는 이제 커피값 정도 벌고 있고 네, 그 정도가 이제 제 현금 흐름인데 다행히 예상했던 것보다 잘 되고 있어서 크게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요게
혹시 총 어느 정도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금액을? 금액은 제가 네.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적지 않은 현금 흐름이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온다는 게 월급만큼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상으로? 월급보다 더 나오죠. 아. 근데 이제 이 돈의 크기도 크기지만 이제 다른 거는 제가 뭔가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른 거죠. 말 그대로 패시브 인컴. 제가 어쨌든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면 월화수목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배당 투자는 제가 넣어놓으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면 저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의 흐름이 제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예전에 월급을 받을 만큼 뭐 돈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러면 현금 흐름을 예를 들어서 100이다라고 네네네. 놓고 보면 네. 배당주가 그 중에 몇 % 정도 이실까요? 배당이 거의 지금 한 70% 이상? 네. 오, 70% 이상? 네, 그러면 네. 이 왜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이제 50대, 네, 60대이신 분들이 제 채널의 주 네, 네. 구독자이신 분들인데 네. 배당주를 왜 투자를 해야 될까? 좋은 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건물주를 꿈꾸잖아요. 네. 건물주를 꿈꾸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주도 똑같아요. 오히려 배당주가 더 심플한 게 건물주는 공실이 생기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세입자가 돈도 안 내고 막 안 나가고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가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해야 되고 건물이 노후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근데 배당주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돈을 벌어서 제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주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월배당 종목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한 30개 이상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월세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넣어주는 주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5, 60대 분들이 뭔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옆에서 주식으로 나 뭔가 먹고 살 만큼 돈 벌었어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주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깐 뭐 해서 나 돈 벌었어 오늘 술 한잔 살게 이런 사람은 뭐 종종 봤지만 네네. 나 주식으로 내 평생 먹고 살 만큼 돈 벌었어 이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배당 투자는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특히나 이제 연령대가 많아지시고 지금 이제 노령화도 뭐 자꾸 심해지고 있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현금을 만드는 데는 배당 투자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주식을 조금 하고 있는 거 말고는 배당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썼는데 네네네. 이 인터뷰 일정을 잡고 이제 저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하면 할수록 매력 있는 거예요. 네, 이 배당주가. 네. 뭐 물론 주의할 점, 뭐 단점 이런 것도 좀 있지만 그건 네, 좀 네. 나중에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제 채널에 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국내 쪽에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맥쿼린프라 같은 경우 이제 투자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츠 부동산 ETF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월배당을 지금 꼬박꼬박 주고 있는 이제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이제 ETF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월에 1% 정도 배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 미국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채권 베이스로 운영하고 있는 GOF라는 종목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미국의 리츠죠. 뭐 ABR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목들 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테스트도 해봤다가 뭐 뺐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이 결정이 되면 그 종목을 계속 모아갑니다. 이제 그 종목에 큰 이슈가 없다 그러면. 그럼 그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다시 또 재투자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복리가 되거든요. 네, 복리의 마법은 거의 뭐 환상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직장 다니시면서 배당주 투자를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때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참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그냥 뭐 투자에 대한 방법도 잘 몰랐고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원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이제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런 종목 괜찮아 하고 알려줬는데 이제 그게 배당주였어요. 근데 그게 그 배당주였는데 연에 6% 정도 이제 배당률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은행의 예금이자가 한 3%뭐 이 정도 내외였거든요. 근데 6% 배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하고 이제 마침 보너스가 나와서 그걸 투자를 했죠. 근데 정말로 6%의 배당이 나오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반기 배당이었는데 이번 반기와 다음 반기에 뭐 이제 배당금이 또 늘어나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걸 계속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 이제 뭐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 월급 나오면 또 사고 그다음에 배당금 나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러잖아요. 스노우볼 이펙트 뭐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되게 빨라지고 또 운이 좋게도 주가가 또 같이 가주니까 뭐 일거양득이 된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사람들은 되게 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핫하게 막 급등하는 테마주를 찾고 이러지만 사실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넣기는 힘들잖아요. 좀 사실은 두렵잖아요. 뭐 급등하는 종목을 맞아요. 따라가서 네. 나도 막 20, 30% 아니면 2배, 3배 먹고 싶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거기다가 뭐 올인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얘는 안정적으로 쭉 가니까 시간은 걸려도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느끼면 계속 모아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 투자를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러면 배당주를 시작을 할 때 네. 원금은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원금은 진짜 처음에 한 5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보너스 나와서 딱 집어넣었는데 그게 주가가 쭉 가다가 6월 기준으로 해서 8월에 배당 나오는 거였는데 8월 달 되니까 배당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주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하는데 ELS라는 이제 투자 그 상품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월배당 ELS가 있었거든요. 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물론 돈은 얼마 안 들어갔지만 다달이 월세가 꽂히는 느낌? 몇만 원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세가 꽂히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배당의 맛을 좀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불려가는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뭔가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누군가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가야 되고 회의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이 방법은 잘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힘든데 배당주는 그냥 월급 나오면 사고 뭐 되게 쉽거든요. 물론 이제 그 회사의 그 주식의 안정성과 성장성에 대한 것은 분석을 잘 해서 잘 골라야 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사서 모으면은 끝나니까요. 네. 그러면 500만 원을 갖고 배당주 투자를 시작을 하시다가 네. 어느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배당금을 받으면 네. 퇴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쓴 게 그러면 네.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신 건가요? 그렇게 안 걸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 달에 5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 제 그렇죠, 목표였어요. 그렇죠. 월 500만 원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500만 원만 나오는 구조를 만들면 굶어 죽진 않겠네. 그렇죠. 훌륭한 네, 거죠. 아주 풍요롭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 식구끼리 먹고 사는 데 문제 없겠다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그 월 500만 원이 벌써 이러면 제가 얼마 받는지 나오는데. 예, 하여튼 몇 년 전에 벌써 달성이 됐고요. 그게 이제 파바바바 커지더니 이제 지금은 꽤 많이 더 커졌죠. 훨씬 커졌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당주 투자를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네. 직장인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배당주를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잠시 뒤에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
이제 가장 그 좋은 그 배당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발굴하는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